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캐프톤 뉴스입니다. LA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계속됩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A 교육부 직원들이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1000여 개의 공립학교들이 휴교해 학생 42만여 명이 오늘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통과하는 메트로 레드라인이 다운타운 구간 운영을 30일간 중단합니다. 한인타운을 웨스트 LA로 연결하는 퍼플라인 연장선 공사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곰팡이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4개 주에 감염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 불안에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가 한도 없이 모든 은행에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의 트럼프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뉴욕 법원에 폭탄 협박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캐프톤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은 LA 교육부 파업 소식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스쿨버스 운전사, 청소부 등 교육부 소속 노동자 3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해 1,000여 개 학교들이 임시 휴교했습니다. 파업은 수요일날까지 지속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교육부 산하 1,000여 개 학교들이 오늘부터 3일간 폐쇄돼 수업이 중단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 통합교육구 산하 각급 학교들에서 일하는 교육구 산하 직원 노조는 교육구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협상이 결련돼 예정대로 23일까지 시나부 파업에 돌입됐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는 스쿨버스 운전사, 학교 식당 종사자 등 약 3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노조는 2만 5천 달러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평균 연봉으로는 고물가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들다며 연봉 총액이 기준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협상을 통해 23% 인상안을 타협안으로 내놓았지만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교사 노조도 오늘부터 연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노조 3만여 명과 교사 노조 3만 5천여 명 등 6만 5천여 명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사흘간 LA 교육구 산하 1,000여 개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 42만여 명의 학생들이 오늘부터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150개 학교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의 차일드 케어와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19년 교사 노조가 파업을 한 지 4년 만에 벌이는 파업입니다. 카솔을 전하겠습니다. 네,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을 연결하는 메트로 퍼플 라인이 1개월간 단축 운영됩니다. 웨스트 LA 연장선과의 연결 공사 때문입니다. 애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을 연결하는 메트로 퍼플라인 구간이 20일부터 1개월간 단축 운영됩니다. 메트로는 기존 퍼플라인과 공사 중인 퍼플라인 연장선을 연결하는 공사로 인해 20일부터 1개월간 퍼플라인 운행을 한인타운 윌셔 버몬트와 윌셔 웨스턴 구간에서만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퍼플라인은 웨스트레이크 맥가더, 7가 메트로센터, 퍼싱 스퀘어, 시빅센터, 그랜드파크 구간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퍼플라인 탑승객들은 윌셔 버몬트 역에서 레드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한인타운과 웨스트 LA를 연결하는 퍼플라인 연장선 공사가 오는 2027년 최종 마무리될 것이며 그 이전인 2024년 또는 2025년 부분 개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플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치명적 독성을 가진 칸디나 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CDC가 감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28개 주에서 감염자가 나왔지만 감염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에서 집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 요양병원과 보건시설 등에서 치명적인 곰팡이균인 칸디다균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경고했습니다. CDC는 미 전국에서 칸디다균 감염이 2019년 476건에서 2021년 1471건으로 증가했고 칸디다균 보균자도 1077명에서 4040명으로 급증했으며 앞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칸디다균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6년으로 당국은 이 균이 다양한 항진균제의 내성을 보여 세계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칸디다균은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요양 환자나 화합요법을 받는 암 환자 등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류 감염을 일으킨 환자 중 30에서 70%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DC 전문가들은 칸디다균은 물건 표면에 남아있다가 환자 간 접촉이나 물건 접촉 등을 통해 확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강력한 감염 통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미 전국 28개 주에서 칸디다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 뉴욕에서 감염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12개월 사이에 359건이 발견됐고 네바다에서는 384건이 보고됐습니다. 칸디다균은 혈류와 심장, 뇌 등의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불안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은행 불안 심리로 인한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한도 없이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FDIC의 예금 보장 한도는 25만 달러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지급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은행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네처 은행에 대해선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의 긴급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마이클 쿠카와는 지역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며 현재는 적절한 대응으로 지역은행들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막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백악관도 은행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뱅커런에 이번 달에만 은행 3곳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중견은행들은 더욱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트럼프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뉴욕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뉴욕으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욕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접수돼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형사기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로어 맨해튼 법원 청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911으로 걸려왔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환수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가족 기업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낮추는 수법으로 금융, 보험, 세금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 중입니다. 오늘 공판은 폭발물 신고에 따른 법원 청사 폐쇄와 수색 작업 탓에 잠시 연기됐습니다. 법원 측은 폭발물 협박이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뉴욕 경찰도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폭발물 협박 신고자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법원 외에 여러 곳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21일 체포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를 촉구한 직후에 이뤄져 사법 치안 당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맨하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막음 용도로 13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할 전망입니다. 스토미 데니얼스는 오늘 트위터에서 자신을 가리켜 거리에 매춘부라고 비난하는 트럼프 지지자에게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결정이 내려질 때 거리에서 춤을 출 것이라고 웅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법안 앞에는 트럼프 반대자들이 나와 트럼프는 끝났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캐플라 뉴스 세라피아 김입니다. 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에게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국의 영토 보존을 지지한다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한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 보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며 자국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밀어붙이는 모든 조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 상황을 긴장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는 등 미사일 관련 활동을 늘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양국 군대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것이며 공군, 해군의 합동훈련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 정상은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응답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번 주 내내 LA 지역은 최저기온이 40도대로 똑 떨어집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감기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캐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